(2022년도) 초에 100.8kg, 0.1톤을 찍었고요. 우리 아들이 아빠 몸무게 몇 톤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0.1톤이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22년도 말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수치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감량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제가 2023년 말에 12월 31일 날 쟀을 때 77kg 정도 체중이 나왔기 때문에 1년에 23kg 정도 감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77kg에서 일단 체중은 더 내려가는 건 멈춘 상태에서 근육을 좀 늘리고 지방을 낮추는 운동을 통해서 몸을 관리하는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초기에는 제가 당뇨병과 지방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와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하는 키토제닉 식단을 했고요. 그리고 간헐적 단식과 운동을 병행해서 살을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키토제닉 식단은 키토 식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탄고지 식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그 부족한 칼로리를 지방으로 채우는 게 키토 식단의 주 내용입니다. 키토제닉 식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장기간 유지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식단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하는 사람한테는 꽤 효과적인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둘로 나눌 수는 없지만 생각하는 나와 생존하는 나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 맘대로 되는 게 내 체중밖에 없다는 말도 있지만 이것조차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호르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은 내 몸이 생존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원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는 아직 음식이 풍족하지 않은 시절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원시 인류가 살았던 방법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굉장히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에 채집을 다니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먹을 것을 모으면서 조금씩 씨앗이나 곡물들을 까먹었을 겁니다. 굉장히 거칠고 껍데기가 두꺼운 상태였기 때문에 천천히 껍질을 까면서 씹어 먹었겠죠.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죠. 사냥을 해서 잡은 고기가 요즘처럼 육질이 부드러운 고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씹어야 했어요. 그런 몸에 맞춰져 있는 게 현재의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부드러운 음식을 짧은 시간 안에 씹어서 삼키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식사 시간이 15분이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절반 정도는 10분 안에 식사를 마친다고 해요. 이거를 조금 늘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는 렙틴 호르몬은 분비되고 나서 20분 정도 후에 그 효과가 발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고 그것을 천천히 넘기는, 이렇게 오래 씹어서 식사하는 방법을 플래처 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한 100번 정도 씹어서 삼켰었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1900년대 호레이스 플래처라는 사업가가 이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면서 플래처 리즘이라는 용어가 생겼는데요. 이 사람이 실천한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정말 공복감이 밀려올 때만 먹을 것. 두 번째, 신선한 식품을 최소한의 조리로만 먹을 것. 세 번째,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먹을 것. 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복감이 밀려올 때만 먹는 방법은 최근에 식사 사이에 공복을 길게 가져가는 간헐적 단식과 그 방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최소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2시간 공복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녁 7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 7시에 먹으면 12시간이 공복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슐린 수치가 굉장히 내려가게 되는데요. 인슐린은 지방도 합성하고 단백질도 합성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면 지방이 합성되지 않고 오히려 지방이 쓰이는 몸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공복감이 어떻게 오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항상 배고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프고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진짜 공복감은 브로콜리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눈앞에 브로콜리만 있습니다. 그것도 삶은 브로콜리 아니고요. 생 브로콜리가 눈앞에 있을 때 이것을 내가 과연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나는 이거라도 먹어야 살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그게 진짜 공복감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짜 배고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복을 유지하지 않고 간식을 집어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간식이 무료로 제공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믹스커피라든지 아니면 과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집어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인슐린 수치가 계속
높은 단계를 유지를 합니다. 계속 내 몸은 지방을 합성하는 몸 상태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복을 유지해서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신선한 식품을 최소한의 조리로 먹는 것. 이 부분은 최근에 유행하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나 현미채식 다이어트, 아니면 원시인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팔레오 다이어트, 그리고 내 몸 혁명의 저자 박용우 선생님의 스위치온 다이어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나온 가공식품과 음료수만 피해도 여러분은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 방법은 7,000년 전 인도 의학서적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이것을 최근에 마인드풀 이팅이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실천을 하고 있는데요. 마인드풀이라는 건 마음챙김이라는 불교 명상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듯이 음식을 먹으라는 얘기죠. 내가 왜 음식을 먹는지, 내가 어떻게 음식을 먹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음식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먹어보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죄의식을 갖고 먹을 때가 있어요. 특히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참다가 막 빵 먹고 진짜 빵 이렇게 산더미 같이 싸놓고 먹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케이크 같은 거 먹으면서도 이거 한 조각 안 되는데 이러면서 한 조각을 다 먹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먹는 거는 다이어트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아요. 먹을 거는 먹고 스트레스 받아서 또 살찌고 악순환이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것을 먹으면서 왜 먹는지, 그 다음에는 이것을 또 먹어야 될 건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명상하듯이 먹으라는 게 마인드풀 이팅입니다. 한국인들은 잠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4시간 자면은 대학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40대, 50대의 어른들을 봤을 때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잠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건 어쩔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원시 인류를 봤을 때 원시 인류가 자는 만큼은 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자야 되느냐? 일주기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카디언 리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움직이고 먹고, 해가 지기 전에 저녁을 먹고, 해가 지면은 서서히 잘 준비를 해서 푹 잠드는 것이 일주기 리듬, 우리 몸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 와서는 밤에는 늦게까지 술집이 문을 열고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회사에서 너무 시달리고 갔는데 나는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OTT 드라마를 틀어놓고 1편부터 8편까지 어떻게든 다 보고 자겠다고 하면은 2시, 3시가 넘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에게 그렐린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그렐린 호르몬은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보통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시간에 분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식사를 하게 되죠. 이게 저녁에 한 번 더 분비가 됩니다. 저녁 11시 정도에 분비가 되는데, 이거는 그 배고프다, 내가 먹고 싶다라는 그 인식을 주는 호르몬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밤 11시에 분비되는 그렐린 호르몬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요. 성장 호르몬이, 나는 이제 다 컸으니까 성장 호르몬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 어렸을 때 성장 호르몬은 키가 크고 몸이 이렇게 커지는 역할을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성장 호르몬은 내 피부가 재생되고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내 몸을 되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성장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으면 체중도 잘 안 빠지고 근육이 자꾸 빠지게 돼요. 근데 이 시점에서 원시인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잤겠죠. 한 9시 정도부터는 잠을 자서 새벽 어슴풀에 날이 밝을 5시쯤에는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시부터 2시까지 잠을 자면 키가 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그 시간에 내가 깨어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그렐린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시키지 못하게 되고 야식을 찾게 되고, 야식을 먹으면은 살이 찌고, 야식을 먹고 자면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합니다. 잠이 잘 안 와요. 자꾸 설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은 계속 먹을 것을 찾게 돼요. 그 이유는 코르티솔 호르몬은 우리 몸의 생존에 관련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원시 시대를 다시 생각해 볼게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점은 맹수를 만났을 때 분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잡으면은 고기로 먹을 수 있고, 맹수한테 당하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빠른 판단을 해야 되겠죠. 내가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일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때 분비된 코르티솔은 내 몸이 모든 것을 다 에너지원으로 끌어당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근육에 있는 아미노산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고요. 지방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고 그래서 멀리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이 짐승과 싸우거나 하는 내 몸의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 코르티솔이 쓰일 데가 없어요.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은 몸을 막 움직여서 이거를 어떻게든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잠을 잘 못 자고 일어나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돼도 그 다음에 뭔가를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먹을 것을 찾게 되는 쪽으로 코르티솔 호르몬이 이용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빨리 내 몸에 뭔가를 저장해서 다음번 싸워야 될 힘을 불러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찾게 되는데 몸에 빨리 저장되는 물건을 우리 몸은 굉장히 잘 찾습니다. 그것이 단 음식하고 기름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잠을 잘 자는 거는 노화 방지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부의 재생이나 세포의 재생 같은 데도 역할을 하고 지방을 분해시키는 역할도 성장 호르몬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면 우리가 노화를 좀 더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서 사람이 왜 잘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 뇌에는 글램파틱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가 잘 때 뇌가 쭉 쪼그라들면서 뇌 안에 있는 변성 단백질이나 노폐물들이 빠져나와요. 액체도 빠져나와서 그 액체가 뇌를 타고 밑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뇌가 부풀어 올라서 뇌를 한번 청소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변성 단백질 자체가 치매를 유발하기 때문에 변성 단백질을 제거시켜주는 수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소금, 설탕, 기름 소비를 줄이는데도 살이 찌는 게 지속이 돼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일까라고 연구를 한 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한 것은 공장을 통해서 많이 가공된 제품들이 사람들을 살찌게 만든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것을 노바 시스템이라고 4단계로 분류하고 가장 안 좋은 제품을 초가공식품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울트라 프로세스드 푸드라고 하는데 그 음식인데도 음식이 아닌 그런 제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보관이 좀 용이하고요.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서 비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 초가공식품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은 콜라 같은 탄산음료 그리고 액상과당이 많이 섞인 주스류, 그 다음에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 그리고 공장에서 나온 빵, 인스턴트 식품, 냉동식품 같은 것들이 초가공식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초가공식품이 위험한 점 중에 하나는 초가공식품에는 굉장히 많은 식품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싼 재료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식품 첨가물인데요. 우리 위의 세대,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거의 접할 수 없었던 식품입니다. 우리 유전자로 봤을 때는 이게 몸에 해로운 건지 이로운 건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음식인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이거를 그냥 해로운 식품으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해로운 식품으로 분류가 된 식품 첨가물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발생시키고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장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품 첨가물을 최소한으로 먹는 게 중요한데 초가공 식품을 먹게 되면 이런 식품 첨가물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초가공 식품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가공 식품은 굉장히 잘게 쪼개진 상태에서 가공을 합니다. 음식을 잘게 쪼갤수록 우리 몸의 흡수가 빨라지는데요. 흡수가 빨라진 음식은 우리 몸의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립니다. 아까 인슐린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 호르몬이 이것을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혈당이 높아지면은 그것도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포도당이 너무 많은 혈액이 뇌에 들어가면은 뇌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이 이거를 근육으로 열심히 집어넣어요. 이거를 영양분으로 써라, 에너지로 써라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급격하게 혈당이 오르면 이 인슐린이 다 근육으로 집어넣지 못하게 되고 뇌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슐린은 이거를 재빨리 지방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가공 식품을 먹으면 계속 살이 찌게 되는 몸이 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 배고플 때 배고프다라고 외치는 호르몬 그렐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부를 때 배부르다를 외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한 20분 정도 후에 우리 몸은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서 렙틴 호르몬이 분비되는 음식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렙틴 호르몬을 더 분비시키는 음식은 특별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를 천천히 하게 되면은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걸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밥부터 먹게 되면요. 밥 한 숟갈을 넣으면은 바로 이제 반찬을 집어넣어 줘야 되고 반찬을 집어넣어 주면 또 국 한 그릇 떠야 되고 이렇게 돼서 식사 시간이 점점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사 시간을 늦추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거를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합니다. 반찬을 먼저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식사로 하면은 나물 반찬 같은 채소를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생선이나 고기 같은 육류를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게 되면은 그 사이에 렙틴 호르몬이 분비돼서 우리 몸이 배부르다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밥을 한 공기를 다 먹지 않더라도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좀 그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이 거꾸로 식사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분으로 얘기하면 식이섬유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드시고 탄수화물을 먹는 방법이고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채단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식사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샐러드를 먹고 싶다. 그래서 샐러드를 먹으면은 굉장히 좋은 식사가 되는데 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직장 동료들과 같이 칼국수를 먹으러 간다거나 하면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소화를 좀 늦추는 단백질이나 오일류를 먼저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식사 한 20분 전에 올리브 오일이나 계란 같은 거를 먹고 식사를 가게 되면은 포만감을 먼저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그 소화가 좀 어려운 식품들이 먼저 뱃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빨리 소화돼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혈당이 갑자기 오르면 우리 몸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지방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거를 막아주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이죠.